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구토를 하면 치아가 삭는다고 그러는데 뭐 왜 그런지 문의해 주셨고요. 그럼 토한 다음에 바로 양치하는 게 좋은지, 혹은 뭐 토할 때 뭐 삭지 않게 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여쭤보셨는데요.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삭지 않게 토하는 방법은 토하는 습관 자체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삭지 않게 토할 방법은 사실 없겠어요. 그죠? 네. 예, 토하는 습관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음주 후에나 이럴 때 일부러 토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좋지 않으니까 그 습관 자체를 없애는 게 맞겠고요. 저희가 치과에서 와서 이렇게 토하는 분들, 혹은 이제 직접 토를 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여기 위액이 자꾸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식도,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잘 생기시는 분들은 뭔가 이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그게 다 딱 막아주는 유문 부위라고 하던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이 좀 조임이 약해서 위액이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이 위액은 알다시피 우리 위액은 산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음식물도 분해를 해야 되고요. 음식물에 껴있는 세균들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산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 높은 산성이 음식물을 분해하고 하는 데는 좋은데, 이게 위쪽으로 입안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산성도 때문에 치아 자체가 삭아버리게 돼요. 부식이 된다는 거죠. 탄산음료 먹으면 탄산에 의해서도 치아가 부식된다고 하잖아요. 우리가 콜라, 사이다 이런 거 좀 오랫동안 입에 먹고 나서 치아를 혀로 예민하게 딱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약간 거친 느낌?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치아에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. 이게 저희는 이제 화학적인 부식이라고 부르고요. 약간 사가버린다? 예, 약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 약한 탄산에도 부식이 되는데, 우리 위액은 굉장히 탄산보다 강한 산이기 때문에 부식 정도가 상당히 많이 돼요.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산에 노출되다 보면 삭아버리는데, 이 삭는 부분이 밖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치아의 안쪽 부분이에요. 네. 우리 밖에서는 안 보이죠. 네. 안쪽 부분에 혀에 있는 쪽 부분. 왜냐면 뭐 토를 하거나 뭐 위액이 올라오거나 우리가 입을 담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바깥 부분은 입술에 의해서 뭔가 보호가 되는데, 안쪽 부분은 그냥 산에 의해서 노출되거든요. 그래서 안쪽 부분 치아가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. 부식이 많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나중에 더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치아 자체에 보충을 해줘야겠죠. 하지만 이렇게 안쪽 면이 다 부식된 경우는 때우는 치료로는 거의 해결이 되지 않아요. 치아를 삭제하고 크라운 치료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부식을 일으키는 습관 자체를 없애는 게 좀 중요하고요. 혹시 피치 못하게 토를 하거나 약간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양치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이건 요새는 대체로 많이들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. 탄산음료나 이런 거 먹고 나서 바로 양치하는 게 좋지 않다고들 알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부식이 된 상태에서 우리 치약에 들어있는 마모제 성분이 치아를 갈게 되면 생각보다 치아가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치아 마모가 빨리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탄산음료나 이런 걸 먹은 이후에는 물로 한번 헹궈주고 자연스럽게 우리 침에 의해서 중화가 된 다음에 최소 30분 이상 지난 다음에 깨끗하게 양치를 해주는 게 좋은 습관이 돼요. 그래서 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나도 모르게 토했어. 치아가 좀 걱정이 돼. 그렇다면 토한 이후에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서 물 양치만 좀 여러 번 해주시고요. 치아가 다시 우리 침 성분에 의해서 재광화가 된 이후에 양치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혹은 찝찝해서 바로 양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치약을 쓰지 마시고 그냥 칫솔만 가지고 양치해 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치약을 많이 묻혀서 일부러 깨끗이 닦는 거 토한 직후 혹은 음료를 먹은 직후에 바로 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. 자, 그러면 치아가 삭았을 때 왜 이걸 때우지 못하고 씌우는 치료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우리 윗니 아랫니는 실제로 이렇게 닿고 있어요. 이런 모양으로 닿고 있는데 위치아의 안쪽 부분이 닳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삭아서 그 부분이 녹아서 없어졌으면 원래는 이렇게 떠 있어야 될 거예요. 삭은 만큼. 하지만 우리 치아는 안 닿게 되면 닿고 싶은 만큼 이렇게 올라옵니다. 윗니도 내려가고 아랫니도 올라오고. 그래서 닿고 삭아버리고 닿고 삭아버리고 닿고 삭아버리면서 계속 안쪽 부분은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계속 닿아 있어요.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치아를 씌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료의 두께가 필요하거든요. 그 최소한의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삭아서 약해진 치아를 또 깎아서 씌워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치료에 비해서 치아 삭제량도 많아지게 되고 치아 자체의 손상도 많이 가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삭는 치아를 다 삭은 다음에 나중에 씌워야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요. 웬만하면
삭는 습관을 좀 없애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고요. 많이 삭았는지 치과에 와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. 네, 레진 치료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차가운 물을 좀 먹고 있으면 시린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. 이게 다시 썩은 건지 궁금해 하셨어요. 네, 레진 치료한 게 10년이면 사실 좀 오래된 편이고요. 이게 붙이는 레진이라는 재료 자체는 치아랑 붙는 재료긴 해요. 하지만 이제 붙여놓고 나면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. 사용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이에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럼 그 틈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충치가 좀 생길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틈이 아니더라도 레진 치료를 좀 크게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남은 치아 부분이 약해서 깨지거나 마모에 의해서 그런 증상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. 확실하게 느껴지는 통증이라면 이건 참는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충치가 다시 생긴 건지 혹은 주변에 금관계 있진 않은지 확인을 꼭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.